현재 일본 정부를 비롯한 외무성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새로운 미국 정부에 한국을 배제하려고 애를 쓰다가 곤란하게 된 상황을 맞고 있다는데요. 우선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스가 총리는 자정을 넘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미국 정권이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먼저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취임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베 총리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와 친구같이 지내던 아베가 아직 오바마가 대통령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만나러 왔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극진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서 미국 정부와 논의한 내용을 다소 다르게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의 전화회담과 일본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 간의 대화를 발표하면서 한국 미국과의 3국 협력보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일 외무장관 전화회담 관련 일본 정부의 발표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이 포함되어 한국을 빼놓은 게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쿼드를 포함한 동지국,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의 연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의 연계 강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을 슬며시 빼놓은 형국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을 제외하자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수출 규제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을 자기 편을 만들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일본은 미국이 한국의 외교적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중국이 한한령을 내려 사드 보복을 했음에도 당사자인 미국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자행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한일 문제에 간섭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의 선진국 연합체에 한국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여러 차례 움직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의 확대 참여국으로 초대하자 일본은 결연한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미래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수출 규제를 하는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을 빼놓고 미래산업연합체를 만들자고 한 것이죠. 이런 흐름 가운데 일본은 이번에도 미국 사이에서 역할을 잘 하게 된다면 한국을 최소화하는 쿼드와 같은 강대국 연합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더욱더 좋아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오랜 기간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경제의 득실 중심으로 움직여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여러 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며 재팬 패싱을 하는 등 일본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각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밀착된 미일 관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그러한 흐름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언급을 빼놓으면서도 친중 국가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먼저 전화를 마쳤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소 사설 등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온 산케이신문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이 중국과 한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작년에 개최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를 후원할 때까지 밝혔다면서 바이든 미국 정권을 견제하면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우익 채널 등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해주기도 했다면서 이는 필시 한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에 한국은 강력한 친중파이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 라인에 적합한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에 계속 반대 의사를 보인 것 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국을 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내 중국을 막아달라는 제스처를 보낸과 동시에 한국까지 중국과 패키지로 묶어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전화회담에서 일본은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로 더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본 틀이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최근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은 최근 전국인민대회에서 중국의 해경이 타국의 어선에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마침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어선이나 해경이 수시로 등장해서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해경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일본의 어선을 보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미일 안보조약 5조를 통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적용을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무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랴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중색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대만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새롭게 부임한 미 국무부의 블링컨 장관은 대만과 수교를 검토하고 있어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에 치중한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국에 당면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며 올림픽 보이콧을 벌이는 점입니다. 미국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사회들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위구르의 인권 문제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바이든 정권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초강수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 모습을 반기면서도 이참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한국까지 같이 묶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언급을 슬쩍 빼놓는 모습입니다만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중요 멤버로 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한반도보다 중요한 곳은 없다라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호주, 일본과 같은 경제, 군사 대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며 이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더욱더 강력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지역의 중심 동맹으로 여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압박을 주고 있어 일본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떠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마다 일본이 나서서 제재하고 이 때문에 G7 등 여러 국면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색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한국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